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적심을 했었던, 한 달 전에 적심했었던 아우 짱짱하게 지금 자리 잡았어요. 얘는 그냥 물을 먹이면 돼요. 얘는 제가 무슨 물 먹일 거냐면 미생물이 살짝 들어간 용액을, 요거 우리 그 사박토니네에서 판매하는 그 미생물 원하고, 그 다음에 그 균관리, 곰팡이 관리에 탁월한 그 미생물, 여기 이렇게. 자, 얘네들이 벌써 뿌리 내린 것 같은 기분이에요. 뭐 이렇게 그냥 짱짱한지. 아주 되게 오래 키웠거든요. 되게 오래 키웠는데 번식을 못했어. 이런 애들은 키우다 보면 식구가 좀 늘어나야 되는데, 키우다가 보면 어느새 없어져 가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거 진짜 바람직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생각해 보실래요? 내가 키우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다육이가 뭐가 있는지. 있다니까, 그런 다육이가. 어우, 힘들어가지고. 어휴, 너만 왜 이래, 너만. 그런 애들이 있어. 저는 대표적인 게 매직잼이에요. 그 다음에 취솔송은 엽맥이라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잎 사이사이에 이렇게 마치 손깍지랑 되게 좀 착각을 일으키는 이런 수염털들이 있어요. 이런 수염털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오래 묵으면 묵을수록 많이 나옵니다. 얘뿐만 아니라 인디안 곰봉 종류도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요거 혹시 깍진가 해가지고 다 잡아 뜯지 않도록 얘가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자 이렇게, 얘는 그렇구나. 취솔송, 그 다음에 인디안 곰봉, 그 다음에 아드레미처스 종류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전체가 다 그런 것 같진 않은데, 어쨌거나 아드레미처스 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고요. 아드레미처스는 뭐냐 찾아보세요. 인디안 곰봉하고 그 다음에 영락이라고 하는 아이들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한데 다른 그런 아이들이 또 있습니다. 자, 요거는 먼노 철화인데 색감은 예쁜데 하엽이 득지 껴 있어가지고 제가 하엽 정리도 좀 해주고 하려고 가져왔어요. 석류알처럼 나중에 진짜 빨갛게 예쁘게 이렇게 되는데, 철화는 여러분들 철화의 이런 꼬임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관찰을 한다기보다는 중요한 건 철화의 목대가 어떻게 발달을 할 건지를 보는 것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결국엔 목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군생을 키워도, 그 다음에 또 외두를 키워도, 외두는 좀 목대가 좀 이렇게 좀 중요시되지만, 군생, 그 다음에 이제 요런 애들, 철화 요런 애들 키울 때 목대가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보면은 둥근 수영을 또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오래오래 키우잖아요. 애들은 결국에는 성장을 하면서 목대가 올라와요. 그래서 수형 목대가 어떻게 나오는가가 왜 중요하구나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이제서야. 예전에는 뭐만 제가 봤냐면 그냥 이 상면에서 보여지는 이 모습만 이게 예쁘고, 그 다음에 지금 당장 예쁘면 괜찮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이제 다육이를 이제 오래오래 키우다 보니까, 저도 이제 벌써 이제 7년차가 만 7년차에다가 횟수로 8년차가 되다 보니까, 애들이 오래 지나면 목대가 나오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결국엔 진짜 짧으면 6개월 만에도 이파리들은 나고 지고 상단은 없어져요. 그런데 이 목대가 세월이 흐르면서 묵은 흔적은 목대에서 남는 거구나. 암만 10년을 키우면 뭐예요? 계속 적심해가지고 땅꼬마 같은 애를 갖고 있으면 그건 값어치가 하나도 없는데, 10년을 키운 목대를 고스란히 간직을 하면서 얘를 수영을 예쁘게 만들었다. 그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구나라는 거를 요 근자에 알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목대 맛을 이제 알게 된 거지. 그래갖고 백봉 같은 경우에는 외두 하나만 잘 키워도 멋있어요. 백봉은 워낙에 백봉 목대 자체가 굉장히 굵게 나오고 백봉 얼굴이 예쁘기 때문에, 그거는 자, 가끔 철화를 키우다가 보면 철화 얼굴이 너무 밀집도가 높아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애들이 왜 수박씨 뱉어내듯이 이렇게 딱 위로 올라와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그거는 얘네들이 자리 경쟁에서 생장점 자리 경쟁에서 밀리기 때문에 옆에 주변에 그 힘들에 의해서 서서히 밀려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갖고 지네끼 이 자리에서 지가 알아서 그게 돼 있어. 잎꽂이가 돼가지고 뿌리까지 나 있는 애들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아까 여기에서 하나 뽑았는데 뿌리가 나 있어. 그런 애들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그냥 못 견디고 죽었거나 그런 아이들이 철화에서는 하염 말고도 있습니다. 밀려 나오다 보니까 자리 경쟁이 안 되니까. 가끔 이렇게 튀어나온 애들 보시면 이렇게 그냥 이렇게 튀어나와서 이렇게 돼 있어. 얘네들도 다 지금 자리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도태되는 거야. 한 번 밀리면 끝이지 뭐. 계속 밀려나는 거지. 힘이 없는데 버틸 힘이 있어야지 말이지. 갖고 내 거 철화 중에 다글다글한데 애들이 막 이렇게 막 못생기게 막 올라와 있다. 이거 지금 얘네들 다 밀려나는 거야. 이거 하나밖에 못 견. 지금 그거 하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이거 막 이걸로 겨우겨우 버티고 있는 건데 얘네들 다 이제 밀려나는 거예요. 덧니 나듯이 막 이렇게 올라와 있는 것들은 가끔 그래서 가져다가 목대도 한 번씩 좀 이렇게 싹 다 훑어주고, 그리고 이렇게 그 밑에 있는 이런 그 잎들, 필요 있는 잎들 좀 이렇게 제거해가지고 예쁘게 새로 올라오는 아이들이 좀 자리를 좀 잡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는 것도 중요해요. 이건 보면 어떻게 버티고 있지 싶을 정도로 아, 버틴다고 표현하니까 되게 슬프다. 우리 사람들 경쟁하는 경쟁 사회에서도 어떻게든 끝까지 남아 있으려고 우리가 버티기 하는 경우들도 어쩔 수 없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도 요즘에 그런 느낌 많이 들거든요. 아, 내가 버티기를 하고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 다육시장의 어떤 이런 유튜브 이런 시장도 워낙에 자기 물건을 갖고 자기가 유튜브 판매를 하는 경우가 너무 좋잖아요. 너무 그게 뭐 경쟁력이 진짜 최고죠.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다 밀려 나옵니다. 그래서 못생긴 애들 그냥 툭툭 뽑아줘도 돼요. 이런 애들 이렇게 철화 이렇게 관리할 때 이렇게 색깔 예쁘죠. 색깔 예뻐갖고 조금 섭섭하지만 뭐 이렇게 해야지 뭐 새로 나는 애들이 이쁘게 크니까, 이렇게 해서 이빨 이라고 해야 되나? 사람은 이라고 해야죠. 이를 좀 고르게 맞춰주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교정할 때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이 아이들도 이렇게 톡톡 튀어나온 애들은 이렇게 한 번씩 뽑아줍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렇게 이거를 띄는 거를 막 많이 좋아하진 않아요. 많이 좋아하고 안 좋아하는 건 뭐야?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목대가 어쩔 수 없이 얇아지는 거는 또 감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래서 곡선 핀셋이 필요한 순간, 장애물이 있을 때 밑에서도 애들이 엄청 그냥 하얀만 정리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철화들 목대 주변으로 좀 과하게 좀 많이 나와서 애들 통풍 방해가 된다 하는 것들은 제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생장점 주변에 잎만 좀 이렇게 제대로 붙어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애들이 다시 또 생장점만 살아 있으면 잎들을 또 내면서 또 풍성해질 거라서. 그래서 보면 제가 이쪽 한번 띄워놓은 거 볼게요. 자, 이렇게 시원하게 이렇게. 그래서 목대가 굉장히 건강해요. 목대는 지금 여름철, 지금 철화, 여름철뿐만 아니에요. 여름철뿐만 아니라 철화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록 하엽은 아니다 하더라도 이렇게 좀 과하게 많이 나온 애들은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이렇게 나온 애들은 다 제거를 해가지고 누다 관리나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누다 말고 그 아이보리 있죠. 아이보리 관리도 이렇게 해요. 아이보리 관리들도 이렇게 합니다. 뭘 하나 띄어내야지 길이 보이지 이거야 뭐. 이렇게 또 해놓으면 또 금세 또 예뻐져요. 신기하게 진짜. 자, 못생긴 애들, 자, 경쟁에서 밀린 애들, 이파리. 특히 철화든 뭐 군생이든 간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더 많은 하엽들이 이제 있기 때문에 그걸 또 보이게 하기 위해서도 또 이렇게 어쩔 수 없이 하나씩 길을 트는. 곡선 핀셋 찍을 때 직선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장애물 때문에. 정면적으로 그냥 빼고. 먼노의 하엽은 이런 핀셋 갖고는 띄기가 되게 힘든데 얘는 지금 먼노 철화라서 지금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좀 나팔나팔하게 목대에 상처만 내지 않고 이렇게 관리를 해주면 철화는 금방 또 다시 자기 모양새가 나오니까. 분생하고는 다르죠. 분생이 하엽하고 분생의 그 잎하고는 좀 달라요. 목대에 붙어있는 힘도 그렇고 약하게 붙어있어요. 그러니까는 그 철화 다른 애들하고 경쟁하다 보니까 자리 경쟁하다 보니까 이 붙어있는 것 면적도 되게 작잖아. 아까 보셨던 것처럼 진짜 무슨 이쑤시개 끝만 겨우 붙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붙어있잖아요. 다른 애들은 이 면적이 뭐 이 사이즈 큰 애들은 막 2cm씩 막 이렇게 붙어있는데 얘는 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장마가 시작이 돼가지고 굉장히 지금 습합니다. 자, 다육이들한테는 여러분들 강한 햇볕, 뭐 물론 이제 그것도 힘들지만 제일 못 견디기 힘든 게 고온보다도 다습이에요. 다습의 환경이 다육이들한테 진짜 치명적이니까. 자, 그래서 습도를 높이지 않는 관리를 해야 돼서 장마철에는 이파리 뒤가 무슨 물을 빨아먹는다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높은 습도를 만들어주지 않기 위해서 관수를 좀 조심하셔야 합니다. 요즘에는 진짜 저와 같은 이런 그 경험자들의 이야기들이 정말 다 취합이 다 돼가지고 챗 GPT한테 물어보면 GPT가 겁나 잘 가르쳐줘요. 그래서 제미나이 챗 GPT에 접근이 가능하신 분들은 좀 과학적으로 좀 접근하셔가지고 좀 해보세요. 그냥 막연하게 그러더라 이런 게 아니라. 근데 이 경험 있잖아요. 느낌, 경험 이런 것도 진짜 무시 못해요.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 외에 그 민간요법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저는 그 민간요법, 그 다음에 사람들이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라는 표현들은 과학적으로 틀렸지만 다 그렇게 느끼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검색해 봤거든요.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파리 뒤가 기공이 뭐 먹어봤자 얼마나 물이 들어가겠어 라고 했지만 제가 검색을 해 봤는데 네, 사실상 크게 효과는 없다. 수분을 먹는 빨아당기는 효과는 없고 기공이 있어도. 근데 물을 배출을 안 하니까 얘네들이 수분 배출을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관수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대체적으로 맞고,
너무 갈증이 심하고 물을 좀 줘야 되고 공기뿌리가 많이 나 있다 하면 당연히 관수해야죠. 전 관수했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의 그 목대 길이 보이질 않아요. 어디가 이 아이들의 목대 길인지 목대 길이 보이질 않아. 얘는 쌩얼이라서 제가 잎을 안 띄는 거예요. 쌩얼이라서 띄면 너무 이제 못생겨지니까. 자, 진짜 오래 걸린다. 철화는 그렇죠. 얘들도 지금 경쟁에서 밀려가지고 막 지금 막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진짜로 하여만 겨우겨우 뛸 수 있는 그런 소심쟁이였는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놀래죠. 야, 많이 컸다 이러면서. 커야지. 8년이나 했는데 달라져야지. 다육이를 대하는 마음이 좀 담대해져야지. 빨리 가을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철아 하엽 뛸 때 이렇게 저처럼 너무 이제 경쟁이 심한 이런 잎들은요,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냥 잎들도 중간중간 이렇게 경쟁에서 밀린 애들은, 이런 애들은 하나씩 이렇게 떼어주면서 관리하세요. 통풍도 되고 많이. 그래서 생잎도 띄고 자, 이렇게 하엽도 띄고 했네요. 자, 먼로 철화 여름철 그 지금 여기 철화 관리. 그래서 경쟁에서 밀린 아이들도 제거해주고, 그 다음에 목대가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목대가 어디로 이어지는지 바람길도 좀 터주고, 이 관리법은 누다, 그 다음에 아이보리도 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칩니다.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봬요. 안녕히 계십시오.